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의 김지우입니다. 자, 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부동산 이야기 분명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매수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잘 하고 있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참 궁금한 점들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들, 궁금한 점들 모두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지영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여러분 시국이 많이 어수선하죠.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그러고 또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파트 값도 막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1,5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디서 떠들고 있을까요? 예, 그 돈이 아파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아파트의 거래는 절벽입니다. 빙하기 수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2008년대도 이러지 않았답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렇지 않았던 지금 현재의 상황,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요. 더 특이한 점은 그 유동성 자금들이 재개발지에 있는 빌라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얘기는 듣기만 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저 전문가 얘기가 맞을까? 정말 맞나? 현장 가시면 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여러분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당장 나가서 현장을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아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민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고민 갖고 계신 거 이 방송에 질문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공급이 필요한데 시장 분위기상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커다란 푸시를 주거나 여기에 대해서 과거 전 정권처럼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공급이 없으니까 계속 시장에 수요는 있고 실수요자들 때문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가격이 별로 지금 올라갈 기미보다는 자꾸 보합세나 하락장으로 가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누구들 얘기를 안 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더 커진다. 누적되면 골마서 터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3기 신도시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2027년에도 입주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계속되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저 그런 보도자료 조심스럽게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말도 믿지 않게 됩니다. 전 정권의 잘못된 우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여러 가지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는 단 한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경기 침체를 극복하면서 이 부동산이 침체되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무서운 빙하기로 가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우리 경기에 위험한 빨간등, 적색 신호등이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한테 직격탄으로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조정 지역 같은 때 뭐 그다음에 투자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경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를 빨리 해제시키자. 빨리 해제시키자. 그래서 이런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 정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바로 세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국고가 텅텅 비는 겁니다. 뭘 채워서 나라에 돈을 쓸 건데요. 국고가 비면 커다란 문제고 국고 비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왜요? 경기가 빠져서 결국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면 경착륙 와장창 박살나는 겁니다. 연착륙이 부드럽게 착륙을 하자는 건데 부드럽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꽂으면 다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 경기가 박살나면 누군들 좋겠습니까? 정부 자체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번복하고 이번에는 또 만났더라고요. 국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또 이제 각 시장 일기 신도시 관련된 그 군수와 시장들이 막 쫓아가서 빨리 해달라고 특별법 제정해달라고 그것뿐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서울에 노후 아파트가 더 많고 뭐 노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도대체 서울에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고 맨날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것만 집중하느냐. 양쪽에서 불만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꾸만 말을 바꾸는 그런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눈치만 보고 언제 할 건가, 그런 규제 카드를 완화 카드를 언제 쓸 건가, 이거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많은 곳들이 이렇게 서울 바로 인접한 곳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게 문제가 뭐죠? 토지 보상 제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계속 땅 주인들이 안 팔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고요. 이것만 심각하면 괜찮게요. 이거야 뭐 돈 더 주면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화재 발굴까지 되고 있다. 자, 이런 게 되고 나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시간을 계속해서 이런 3기 신도시 대상들이 결국 2027년 이후부터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청약 당첨 후에도 마치 8년에서 9년 이상 10년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청약해놓고 자,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망매지간. 이거 뭐죠? 조조가 그 지쳐 있는 수많은 대군들이 물을 먹고 싶은데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특히나 물이 문제였던 거죠. 조조가 그 많은 대군한테 얘기합니다. 자, 저 산을 넘어가면 자, 거기에 매실숲이 있다. 그러니 참고 저 산을 빨리 넘어가자. 해서 결국 그 허기진 그다음에 갈증을 참고 결국 산을 넘어가서 계속 강행군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한 번은 통합니다. 조조처럼. 그러나 도대체 지금 현 정권은 몇 번의 이런 걱정 마라 될 것이다. 공급이 된다. 글쎄요. 재건축도 지금 문제고 그리고 또 3기 신도시도 문제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일 잘 가고 있는 데가 어디다? 바로 유일하게 커다란 잡음 없이 깔끔하게 제일 쾌속하게 신속하게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재개발 쪽이라는 거죠. 국토부도 신속통합기획개발, 그다음에 뭐 공공 재개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3080 재개발,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도심 복합개발, 고密도 개발,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서울시의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박차를 가고 있다. 이거 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돈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왜? 일기 신도시도 안 될 것 같고 서울 중심에 있는 저 노원이나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리모델링법도 한다고 더니 안 하고 있고 모든 게 다 딜레이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만 보고 국토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돼야지 내년이고 돼야지 또 내후년이고 마스터 플랜 2024년이면 앞으로 2년 뒤에 뭔 일이 발생될 줄 알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끝도 없이 망매지가 기다려라. 정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4, 5년 그냥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없는 곳, 희소성.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희소가치죠. 희소가치. 찾는 사람 맞는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부동산도 바뀔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외국의 문제들, 국외적인 문제들,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재 거래 절벽의 빙하기지만 빌라 쪽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여기는 특별한 시장입니다. 아파트 시장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 과연 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참 갈피를 잡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조금 더 명확한 해결책들 마련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 대면 상담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지금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사실 그런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시장과 빌라 시장은 별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는 일단 투자 금액도 크고요. 이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점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고점에 올랐기 때문에 다들 서로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매수 매도자 모두 다 부담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부담이 없는 시장이 어디다? 바로 여기 재개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 자금이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재개발 시장 중에서도 신속하게 빨리 재개발이 돼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 그런 곳이 바로 모아타운이고 그런 곳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청량리 쪽, 이쪽에 답신이나 청량리 쪽 인근에 가까운 곳에 모아타운이나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착순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설명해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1:1 대면 상담도 신청해서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02-2638-3974, 02-2638-3974번으로 받고 있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고민 상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수유에 작은 빌라를 하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계속 보유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자, 수유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강북구 수유동 네. 468-202. 468에 202번지. 네, 보유하신 401호.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008년에 매입했으니까요. 네, 장기적으로도 가지고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보니까 수유 일동 쪽인데 화계역이 있고요. 네네. 우이신설역이 있고 삼양역이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참 좀 왜 전화를 잘하셨냐? 일단 왜 시청자님처럼 전화를 하셔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고민해야지 답이 나오듯이 이렇게 패스해놓고 저버리고 뭐죠? 팽개치면 그 어떻게 그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 내가 이거를 좀 뭔가 이게 좀 찝찝해. 이거를 가져야 될까, 보유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시청자님처럼 전화를 하셔야 돼요. 예, 전화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화는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여행가 가서에도 전화해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잘 감사합니다.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근데 자 여기 보면 화계역 중간이하고 삼양역 중간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해화여고 이 뒤쪽에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딱 여기까지만 보니까 화계역에서 여기까지만 요 지역이 어떻다? 노도가 어떨 것 같아요? 노도 요건이 재개발상? 노후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축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네. 저도 여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재개발이 될 것 같았어요. 한 5, 6년 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막 가서 보면 엄청나게 신축들이 막 여기 다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가운데 쪽에 파고들고 있어요. 아세요? 자, 그 네네. 얘기는 노도 요건이 불충분하게 요건이 안 채워진다면 여기는 좀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 그 재미난 거는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시청자님 반대쪽에 있는 이쪽은 또 노도가 괜찮아요. 이쪽은.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네를 떠나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앞 동네로. 왜? 그런 최소한 내가 재개발지에 있는 빌라를 투자할 때는 거주하는 것보다는 주로 투자의 목적이 있다 한다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로 간다면 차라리 괜찮다. 그러나 저는 뭐 화계역도 좋고 삼양역도 있고 하지만 자, 이쪽에는 뭐죠? 아무래도 미아역보다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다? 예, 향후에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매수 심리가 좀 약해진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살기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도 가깝고 학교도 많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엄청 많고 뭐 도서관도 있고 여기 삶의 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 환경, 인프라 환경은 대단히 좋다. 숲세권이고 뭐 여러 가지를 갖추었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살기 좋은 곳도 중요한 거지만 또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향후의 미래 가치. 그래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의 어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바라보기에는 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네.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가까운 데를 하시려면 점프하셔가지고 요 앞으로 삼양역으로 살짝 점프하시면 돼요. 팔짝 뛰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좀 더 요 파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현금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가 실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좀 따져보셔서 좀 투자 금액이 더 괜찮다면 서울 도심에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거 보유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네. 거제에 또 있어요. 예. 삼성중공업 앞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거 한 몇 년 갖고 계셨어요? 그게 한 10년 돼 가는데요. 음. 제가 또 저기 받았어요. 또 뭘요? 상속 받았어요. 상속받아서 그래서 10년. 상속 받은 지 2년 정도 됐는데 몇 년이요? 2년이요. 그럼 좀 기다려야겠네.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복잡해서 상담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님. 좋습니다. 자, 일단 5년 내 팔면 안 돼요. 세금 나중에 다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거제도에 자, 요새 조선중공업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아세요? 현재는 조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중공업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는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이제 그 상가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다가구면 그 많은 이제 그 어떤 월세라든가 뭐 전세라든가 그 세입자들이 이제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이제 좀 바뀌었죠. 좀 바뀌었어요. 조금씩 낮을 거야 앞으로. 그렇죠. 나아진다니까 나아져요. 그래서 3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왜 그러느냐? 전 세계에 이 배를 이제 통해서 이제 물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문제가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 어떤 물동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필요한데 배를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중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 대한민국 가성비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저 H&M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막 갑자기 조선 뭐 이런 그 중공업 쪽에 물량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까지 한계점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풀로 가동해도 몇 년까지 뭘 만들어 달라. 물량 수주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산업비 일자리들이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의 3년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여기가 세도 잘 거쳐지고 그럴 거다. 그래서 5년 뒤에 팔더라도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시고 매도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지금은 여기를 가만히 묻어놔야 된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산업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는 거니까 여기 놔두시고 지금 뭘 하셔야 된다? 갖고 계신 이쪽에 있는 여기 노후도 요건을 잘 못 갖추고 있는 얘를 갖다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던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그거 매도하라니까 안 팔린다. 안 팔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부동산에 계신 그분들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친해지기만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친함을 과시하시죠. 뭐 예를 들면 그분한테 더 잘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 시청자분의 뭐가 되죠? 손과 발, 입이 되어서 매수자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냥 잘해드린 게 아니라 아시죠? 굉장히 잘해드려야 돼요.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좀 남들보다 뭐 그런 거죠. 떡을 하나 줄 것도 2개 주시고 그렇죠? 뭐 하나 사다 주실 것도 알겠습니다. 더 많이 그러면 된다. 그래서 빨리 여기를 탈출해서 갈아타기를 하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나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려도 됩니까? 그럼요. 별도로? 제가 1대1로 꼭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무료로 제가 시간 잡아서 해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십시오. 그때 또 아까 요 갈아타기 어디로 갈 건지 같은 것들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우리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 못한 얘기를 1대1 상담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씩씩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1대1 대면 상담 다시 한번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 여의도에 삼익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 투자 목적으로 대놓고 가지고 계시고. 전세 놓고 있어요. 네, 몇 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어요? 한 40년? 굉장히 오래 네. 가지고 계셨네요. 그리고 사는 거는 제가 뭐 외국 가고 그러느라고 아, 네, 네네. 2년 정도 음,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삼익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시청자님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도 예쁘시고 씩씩하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보니까 조금은 속상하시겠어요. 삼익 아파트, 그쵸? 네. 웃는 마음이 웃는 게 아니시네. 왜냐? 이 주변에 있는 무슨 뭐 다른 아파트들은 막 전부 다 재건축한다고 난리고 막 40억 얘기 나오는데 우리 삼익은 한번 꼬꾸라졌죠. 뭔가 대다가 네. 같이 하려다 하다가 주변 아파트랑 다 같이 갔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려 같이 스타트를 같이 하셨어요. 거의 40년.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산의 투자, 어떤 부동산 투자 이런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죠? 사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내가 다른 것들처럼 좀 많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우리께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으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셔야 된다. 보유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40년의 시간 동안 사실 시청자님의 이 아파트의 캐피탈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도 일반적인 다른 동네에 있는 아파트보다 굉장히 많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같아서는 다른 게 재건축 얘기 나오듯이 우리도 50층, 60층 져가지고 여기다가 높게 여의도에 이렇게 짓고 싶을 텐데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재건축의 바람은 다시 일 수 있다. 잠시 지금 주춤한 거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그럼 또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느냐? 지금 전세를 받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세값 많이 안 올리시고 계신 것 같아. 그렇죠? 전세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자, 네. 그 세입자한테는 좀 근데 그렇겠지만. 그 세입자가 네네. 4년을 해달라고 네. 네, 그래갖고 10억에 했어요. 10억이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네. 이 얘기를 드리느냐. 자, 본인의 아파트의 순수한 자산 가치도 높아졌지만 자, 전세를 월세로 산정했을 때 그 돈이 아까 큰 금액이네요. 자, 10억이라면 이 10억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재투자를 하셨어야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10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7억에서 8억 정도를 재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어디에 다시 또 내 투자했던 그 물건의 가치가 캐피탈 개념 시간이 지나도록 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또 그 자산 가치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월세라든가 뭔가 내가 인컴 소득이 들어와서 이게 커지는 것 이런 걸 투자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은 아파트에 재투자를 하려니 갑자기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캐피탈 개념이 잘 안 올라가. 사람들이 팔려고 살려고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것을 최근에 상가 꼬마 빌딩 자, 이것도 요새는 뭐가 됩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상가가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죽어가고 이러니까 그쪽 상가 빌딩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떻게 되죠? 다들 또 이제 재미없어요. 그쪽에 별로 관심을 없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쉽게 좀 샀다가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는 거죠. 그런 데가 토지라든가 아니면 요새 뜨고 있는 재개발지, 모아타운 이렇게 4, 5년만 있으면 자산 가치가 두세 배 이상씩 커지고 나중에 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또 4, 5년 동안 월세나 전세를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여기 아파트는 여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한번 얼핏 찾아보다가 지금 얘기 중에 막 이건 이제 찾다가 좀 못 찾았어요. 인터넷을 얘기하시는 동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거 뭡니까? 자,
자, 이쪽에 뭐 청량리라든가 왕십리라든가 서울역 용산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바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여의도는 지금의 여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2040 서울 플랜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의도는 아시아의 최대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어버리겠다. 용산은 뭘로 되겠다? 예, 국제 업무지구 단지. 용산과 노량진과 여의도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아시아 최고의 국제 업무지구 단지, 예, 거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의도를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싱가포르보다도 홍콩보다도 더 멋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거기엔 주로 뭐가 많이 들어올 거다? 여의도 안에는 훌륭한, 지금도 뭐 IFC 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60층짜리 막 70층짜리 이러한, 예, 주로 금융 상업 복합 시설들, 예, 정말 고밀도 복합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거 단지도 선생님 아파트도 나중에는 고밀도 복합 개발에 의해서 용적률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뭐 용적률을 몇백 프로씩 받아가지고 지금 50층 이상 막 지어진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여파가 지금은 바로 3위한테 오지 않았지만 온다. 그렇다면 여의도에 이런 걸 하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을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고, 예, 나의 자산 가치가 높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도 보니까 또 이제 여유자금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면 그걸 갖고 재활용하는 곳에 오히려 그쪽에 신경을 포커스를 주자. 예, 아 이게 왜 안 오르지? 보유해야 돼? 팔아야 되나? 파시면 안 되고요. 보유하실 때 그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곳을 현명하게 하자.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8억 10억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거다. 이런 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내 돈 집어넣고 있으면 이 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고 가치가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이런 훌륭한 물건을 찾아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훌륭한 물건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예, 관심 있어 하는 곳, 막 쏠려가는 곳, 그것이 어딘가를 빨리 가서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어디를 어떻게 찾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은행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몰라서 그래요. 선생님, 시청자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은행이 지금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금융위원회에서 막 그 예금 금리 더 올리라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말이야, 돈 잔치하고 있고 막 성과급 많이 주고 있고,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는 모든 은행들이, 1금융, 2금융 모든 은행들이 전부 다,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막 엄청난 큰 돈을 그냥 묻어두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대출해주고 다시 굴려서 자산 가치를 키워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2% 3%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왜요? 잘 보세요. 진짜 이거 선생님 중요한 결정이야. 왜 그럴까요? 나의 돈을 남 줘서 남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가까운 지인한테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은행은 그거 갖고 막 부풀려 갈 테니까. 선생님이 스스로의 자산을 부풀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찾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집에 있으시면 안 돼. 돌아다니셔야 된다니까. 운동 삼아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셔가지고 뭐가 좋은지 또 귀가 얇아서 하나 듣고 이렇게 얼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같은 전문가 찾아와서 다 메모하시고 노트 보시고 노트 해놓으시고 현장에 갔다 왔던 거 보시고 어떤 게 제일 내가 안전 투자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나의 자산 가치를 지금 만약에 10억이 있다면 이 10억을 20억 30억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10억을 몽창 한 군데 그냥 모두 다 올인하기보다는 다 그냥 다 쏟아붓기 전에는 좀 분산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한다면 예전엔 주식 안 사면 채권도 사고 또 채권 안 사면 또 여러 가지 또 뭐 리츠라든가 간접 투자도 하고 곳곳에서 분산 투자를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야말로 지금 시청자님 말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해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위험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예, 그거를 분산시켜서 자산을 분산시켜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시청자님 같은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1 상담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이거 지금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면 이거는 뭐 정말 돈을 자고 일어나면 돈이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들 많잖아요. 막 부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선전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 그 책의 핵심은 뭡니까? 선생님들이 시청자분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내 돈이 알아서 지가 돈을 벌어갖고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벌어오게끔 하는 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곳에 묻어놔야죠. 저절로. 예?
정말 튀김도 막 로봇가 튀겨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인건비도 아끼고 하면서 얘가 막 장사를 다 해주고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 주인은 돈만 세고 있는 거죠. 고객 관리만 하고 있고 예, 정말 인간으로서 뭔가 이렇게 그런 물건들이 부동산에 있다는 거죠. 찾으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 오늘 전화 정말 잘하셨고 이거 그냥 묻어두시고 그냥 그쪽에다가 안전하니까 그거는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미래 시대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래 시대에 뭐다?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세상이 이렇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은행에만 넣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돈을 내가 자산을 운영하고 내가 투자를 해야겠구나. 내가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럴 때 그러라고 간접 투자 상품이 리츠도 있는 거고 예, 그러라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중에 안전한 곳에 분산 투자해라. 아시겠어요? 제가 나이도 많고 돌아다닐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가 많이 있는데 아이고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선생님 네. 그래도 이렇게 전화하실 정도의 기력이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제가 하나씩 노트에다 써드릴게. 어떤 것도 알아보시고 어떤 것도 알아보시고 또 이런 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력이 안 된다고 해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돌아 좀 다니셔야 돼요. 산책하듯이 예, 좀 다니시고 이렇게 보시고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러다 보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몸도 튼튼해지고 이게 운동도 좀 하실 겸 한번 나오세요. 나오시면 제가 그런 하나씩 네, 그럼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팔지 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받은 돈 넣어놓지 말고 네, 어디 맞습니다. 투자할 때를 내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닐 힘이 안 되니까 나이도 많고 네네. 그러면 사무실에 찾아가면 네, 어드바이스 알려드릴게요.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아우 이게 결론도 확실하게 맺어주시니까 좋네요. 꼭 분산 투자를 예. 하셔야 되고 그냥 예. 묻어두면 그건 커다란 손해가 된다. 진짜 큰 손해가 된다. 예. 그거는 나중에 그런 거 이- 같으면서도 네. 그냥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 커다란 손해가 됩니다. 차라리 그 돈 예. 가지고 뭔가 굴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너무나 위험스럽게 하나에 다 올인해서 뭔가 몽땅 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분산 투자를 하자. 예, 그게 정답이고 현명한 거다. 아시겠죠? 한번 오세요. 꼭.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는데요. 어쨌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투자에 대해서 방향 궁금하시다면 일대 대면 상담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249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청량리 제9구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청량리 제9구역 이쪽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지금 문자 보니까 두 가지를 쓰셨네요. 본인이 이쪽 청량리 9구역 쪽에 9구역 쪽에 물건을 가지고 있고 여기 뭐 7구역, 8구역, 여기 청량리 4구역 지금 이미 개발되고 있고요. 제기 6구역, 8구역, 제기동 쪽에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자, 아마 이쪽 거를 지금 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무조건 가져가셔야죠. 예, 이건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예, 청량리 지금 이쪽에 지금 전부 다 개발이 돼서 북쪽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또 일부는 지금 다 또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기 6구역, 8구역, 청량리 7, 8, 9구역 같은데 이런 데들은 좀 충분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9구역 여기 청량리 9구역이 여기고요. 아마 8구역 여기 6구역, 7구역, 8구역. 그래서 9구역 그다음에 여기 8구역 죄송합니다. 예, 여기 10구역 예. 여기가 19역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 8구역, 19역, 9구역. 예, 이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도를 지금 보니까 이쪽이 맞습니다. 자, 여기 9구역이에요. 9구역. 그다음에 여기 19역이고 그다음에 8구역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이쪽은 지금 전부 다 이제 동의설정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북쪽은 제가 말씀드린 북쪽은 이미 조합 설립이 다 돼가지고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를 주신 곳은 요 남쪽이죠. 남쪽에 8구역, 9구역, 19구역 중에 8구역은 조합이 설립됐어요. 9구역과 19구역은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유를 해야 된다. 왜? 이쪽에는 상당히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9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건너오면 5분 정도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여기 4구역, 여기 4구역에 지금 뭐가 들어오죠? 롯데캐슬 65층짜리가 들어옵니다. 예, 롯데캐슬 65층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또 뭐 34평짜리가 30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뭐다? 이쪽에 그 아파트의 시세가 그만큼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주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3992번님의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역과 답심리역 인근 역세권 시프트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전 청량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금 투자를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담역과 답심리역 인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세미나 주제 1대1 주제를 청량리 쪽으로 잡다 보니까 청량리 질문들이 마구 좀 들어오네요. 예, 방금처럼 8구역, 9구역, 19구역은 위쪽입니다. 이쪽 청량역이 위쪽이고 지금 방금 문자로 주신 분은 여기 8구역, 9구역, 19구역 이외에 밑에 지금 답신역과 용담역을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미 재개발이 여기 지금 시작했어요. 다 지금 다 그 멸실하고 자 지금 이제 2주 다 끝나고 멸실하고 현재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 용담역과 답신역 요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예, 5천만 원에서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3억까지 뛰었습니다. 3억 5천까지 간대요. 자, 3억에 투자를 해서 요 용담역과 답신역 사이에 이 역세권 시프트를 과연 투자하는 게 맞을까? 예,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노도 요건은 다 맞아요. 예, 지금 시청자님 질문대로 노도 요건은 다 맞는 곳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호수 밀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접도율이라든가 노 연면적 동수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에서 점수가 좋다 한들 제가 항상 뭘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예, 이 3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죠. 3종 세트. 어떤 3종 세트? 재개발할 때 항상 뒷다리를 거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장이동에 이번에 19역 있죠. 예, 19역에 모 어떤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4년 반 동안의 기나긴 그 싸움 끝에 조합원들과 그 단체가 끝에 결국 조합원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신문에 난 걸 보시면 어떻게 되죠? 대법원 판결은 82억, 78에서 82억 받고 나가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곳에 요구한 것은 거의 700억 가까이 됐죠. 결국 560억대에 합의를 하고 끝냈다. 그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원 개인당 1억 5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들이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체되었습니까? 그들이 물어낸 이자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향후에 분양가도 높아지고 조합원 분담금도 높아지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제가 3종 세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3가지 있다고 했죠. 이 3가지가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된다. 대형 로데오 상가 같은 거, 대형 시장, 대형 어떤 종교단체.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아니 2주까지 끝나고 이제 멸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주까지 다 끝났는데도 저렇게 4, 5년 반, 5년이 넘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7, 8년이 넘도록 사업을 진행 못 시키게 하면 결국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상가와 그다음에 유치원과 일부 상가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4년 이상 또 거기도 또 대법원까지 갔고요. 개포주공 1단지는 어떻습니까? 또 상가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는 로데오 상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 사람들이 끝까지 데모하고 그쪽에서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거기도 또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서 개포주공 2단지는 안 걸리고 자 분양이 다 끝났는데 결국은 1단지도 걸리게 돼서 조합원 분담금만 커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거두면 뭐합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가성비가 안 나는 곳에 일부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위쪽으로 왜 남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위쪽으로 가시면 여기 답신역 앞에 여기 지금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이 앞에 9월 3일자인가 뭐 총회 한다고 최근에 이제 뭐 붙어 있더라고요. 총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시장 조사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그러고요. 간대메 공원 요 앞에는 또 뭐죠? 이쪽에도 지금 재개발하자고 이쪽에도 뭐 신속통합이니 모아타운이니 하자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쪽은 뭐 하답니까? 이쪽도 모아타운 얘기 나오고 여기도 모아타운 얘기 나오고 답신이 파크자이 바로 앞에도 나오고 이런 데는 투자 금액이 1억 5천도 안 돼요.
그러면 3억 투자, 아까 여기 밑에가 3억인데 뭐하러 3억 투자 여기를 갑니까? 예, 1억 5천이면 분산 투자해서 살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하고 또 왕십리하고 뭐 노량진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50억짜리가 생기는데 이거 되지도 않을 거에 묻어놓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되면 15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면 허송세월한 거죠. 아까처럼 캐피탈 자산 개념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월 뭐 인컴도 안 나오고 이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면 똑바로 진단해 보시고 예, 현장 가서 판단해 보시고 아까처럼 그런 3종 세트도 있는지 커다란 로데오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꼭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즘 이렇게 청량리역 인근으로 굉장히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재용 이사님께서 1:1 대면 상담 주제도 이와 관련해서 또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사님 좀 자세한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시청자님 질문처럼 이렇게 그냥 청량이 좋다라고 하니까 아무 데나 투자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본인의 그 돈이 묶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4, 5년 뒤에 입주권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할 수 있는데 4, 5년 동안 본인들은 계속해서 저런 그 법원 분쟁에 휘말리고 소송에 휘말리고 사업성 정보 떨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투자하시고 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 사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속도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빠르게 그래야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같은 청량이라도 같은 왕십리라도 예, 제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에 왕십리 쪽에 관련된 것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세상에 하루 만에 그 많은 물량이 모두 다 소진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이상한 시기에도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고요.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동네들에 과연 물건이 있는지 없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이미 다 뭐 플랜카드 붙여져 있고요. 거기 가면은 모아타운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플랜카드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원주민들은 팔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런 데 가서 기다렸다가 물건을 잡으셔야죠. 그런 데가 어딘지 궁금하시다.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제가 1:1 상담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시기다. 오히려 남들이 모두 다 지금 세상에선 전부 다 아파트만 얘기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전혀 다른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된다. 유동성 자금 지금 아파트에 있지 않고 모두 다 이쪽 재개발지,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모아타운 쪽에 있다는 거. 이 점 명심하시고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전화하시고 바로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휴, 요즘에 세계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네. 금리도 자꾸만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에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도 자꾸 들리긴 하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전문가님 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재개발이 가능한 다세대 빌라에 투자를 하는 게 네. 좋은 건지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 또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전화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좀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혹시 네. 재개발지 보시는 지역은 서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서울로 가라고 자꾸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서울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은 양재용 네. 이사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신가 봐. 막 한숨이 절로 나오시네요. 지금 계속 제가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네, 아파트 네. 가격은 지금 그렇죠. 계속 떨어진다고 하죠. 네, 네. 예, 근데 뭐 사람들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자꾸 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죠. 또 한 부분에서 이럴 때 또 투자를 해놔야지 된다고 네, 자꾸 그렇죠. 얘기를 하니 네. 다시 한번 또 전문가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시죠. 사실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얘기한 대로 야 요새 아파트 값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하락한다고 하는데 이 위기에 이 위험한 상황에 무슨 다세대 빌라를 사겠다고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으셔서 아마 좀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뉴스만 틀으면 요새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도 심각하고 유럽은 더 심각하고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네. 세계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금리는 계속해서 연준에서 미국의 연준에서 올려야만 한다.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계속 심한 그 압박과 그다음에 경고의 위기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금리를 끝도 없이 인상하면 나중에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경기가 네.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자 이거는 거시경제죠, 거시경제. 자 이러한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고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아마 지금 시청자님 남편분도 그 얘기할 거예요. 아유 우리 와이프 정신 차리라고. 야 지금이 이런 때인데 무슨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맞아요. 제가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한두 맞아요. 번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 대부분의 집에 계신 대부분의 또 반대 이 생각과 반대인 분들은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파트가 침체돼가지고 지금 뭐 40% 50% 빠진다는데 국토부 장관도 50% 빠져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40% 빠지면 우리가 이거 사면 안 되지. 그런데 이미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다 어디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다세대 빌라 쪽으로 다 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유동성 자금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아니라고 이미 판단한 거예요. 급등을 했고 여기는 더 이상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이쪽 시장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여기는 내가 유동성 자금이 없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이미 떠났다는 얘기예요. 살 사람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자도 매도를 하려고 내놔도 잘 사지도 않는 거죠. 왜? 이런 식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를 꽁꽁꽁꽁 얼어붙게 하는 게 지금은 너무 얼어붙었는데 더 중요한 거 이 심리가 얼어붙어서 정말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이게 장기 침체로 가버리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될 수 있다. 우리 현 정부가 이걸 원할까요? 이걸 원할까요? 국토부 장관이 50%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냥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정말 아파트 값이 50%가 떨어진다? 그럼 정말 IMF 위기보다 더 심하게 우리 금융위기보다 더 심하게 이게 찾아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 이 시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이 유동성 자금이 다 다세대 빌라로 왔고 그중에서도 국토부나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 그중에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이 돈들이 모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나. 이틀도 안 걸려. 예전에는 그게 일주일, 2주일 가던 것들이 누구한테 얘기만 꺼내면 그냥 없어져요. 그 얘기 뭘까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 임장을 많이 갔기 때문에 아 여기다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다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보시면 안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세요. 투자 금액이 아까 5천만 원짜리가 3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 투자가 1억, 1.5억이었다. 2억이 안 됐다. 얼른 투자하셔야 돼. 왜? 그게 4억, 6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여기 시장은 아파트 시장과 틀리다. 빌라 시장은 틀리기 때문에 왜 틀린지를 현장 가시면 답이 나온다. 이거는 하나의 거시적인 거지만 그 거시적인 것 말고도 현장에서 유동성 자금은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를 한다. 그 얘기는 이쪽에 배팅을 한다는 게 뭘까요? 미래 가치가 분명하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거죠. 여기에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으려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여기까지 결론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찾아뵙고 자세한 상담 더 드리러 가도 되나요? 네,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1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1:1 대면 상담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 한 분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해도 될까? 아파트 경기가 안 좋고 하락되는데 그럴까? 같이 오십시오.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가족이 함께 오시고 부부가 함께 오시고 같은 지인분들과 함께 오셔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릴 거고요. 왜 도대체 미국 연준이 그렇게 겁을 주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저러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또 어떤지 왜 특수한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시장 이 재개발 시장은 특수한 시장입니다. 재개발지 어느 나라에 모아타운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 공급을 정말 이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활성화밖에 없는 거예요. 재건축도 안 되죠. 리모델링도 안 되죠. 아파트 못 져요. 질 수 있는 것은 딱 한 곳입니다. 재개발지. 그중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곳 모아타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좀 투자를 궁금해하시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신 분들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1:1 성실하게 상세하게 상담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1대1 대면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 바로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일정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와 그리고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